요즘 직장인이라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2030 시기에는 높은 물가, 주거비용에 부담이 되고 연애, 결혼, 육아 등 인생의 이벤트들을 준비하는데 벌어들이는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지죠. 그리고 4050 세대가 되면 어느덧 여러가지 조사자료 기준으로도 직장인 체감 정년 나이에 가까워집니다. 산업 분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50대 정도에서 희망퇴직을 받기도 하고, 최근에 뉴스를 보면 40대에도 희망퇴직을 받는 곳도 생기더라고요. 직장 업무에서도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는 등 20대부터 50대까지 어느 세대 할 거 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한 유명 철학자의 철학책을 참고해서 왜 직장인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일하고 벌고 또 일하고 벌고 하는 우리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인정받고 연봉이 올라야 내 가치가 높아진다고 느낍니다. SNS 속 타인의 삶마저 누가 더 여유로운 삶을 사는가, 누가 더 잘 버는가,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가 등 비교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월급보다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의 무게의 중심을 찾아가기 위해 도움을 주는 책, 20세기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에리 프롬의 책 소유냐 존재냐를 참고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에리 프롬은 20세기 독일 출신의 사회심리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인간의 내면을 다룬 철학자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인간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를 평생 연구한 인문학자였는데요. 그는 나치 독재와 전쟁, 자본주의의 팽창을 모두 겪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명령과 시스템에 복종할 때 오히려 안심을 한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실존 양식에 대해 고민하면서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소유형 인간은 무엇을 가졌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존재형 인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자에 의하면 이 단순한 구분이 우리의 행복과 불안을 완전히 갈라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소유를 존재의 증거처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화되어서 비교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디 직장에 다니는지, 직급, 직책이 어떻게 되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거주하는지, 거주하는 곳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등등, 이 모든 게 나의 가치를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게 바로 소유적 실존 양식입니다. 갖는 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삶이죠. 문제는 이 방식이 끝없는 결핍의 사슬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갖는 순간에도 불안하고 잃을까봐, 그리고 더 큰 것을 가져야 안심이 됩니다. 프롬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는 늘 바쁘고 피곤하고 다들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형 인간은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무엇을 얻을까 보다 어떤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는데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소유의 양이 아니라 경험의 과정과 깊이, 성과의 숫자가 아니라 활동의 질입니다. 존재형 인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서 의미를 만들고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직장 생활 중에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성장과 기여감, 관계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지배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서로 존재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한다고 프롬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참고했을 때 오늘날 직장인들이 내가 오늘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았는가,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등등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내용은 능동성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프롬이 말하는 능동성은 단순히 열심히 움직이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그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능동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활동의 산물이 아니라 활동의 질이다. 우리는 흔히 분주한 사람을 능동적인 사람이라 착각하기도 하지만 프롬은 그것을 가짜 능동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약
하루 종일 일하고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기분이 들거나 바쁘기만 하고 성장에 공허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가짜 능동성의 전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수동적이고 비자유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적 실존 양식의 전제 조건은 독립과 자유, 그리고 비판적 이성을 지니는 것이고 그 가장 본질적 특성은 능동성이다. 프롬의 말과 같이 진짜 능동적인 사람은 자기 안에서 출발합니다.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할 수 있어도 깊이 몰입하고 창조하는 활동을 하면서 내면의 힘을 나답게 쓰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은 자유롭고 더 창조적이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셨나요? 성과가 아닌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그저 몰입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제가 행복하지 않을 때, 아니면 행복이 잠깐으로 끝나버리는 때에는 명예나 지위, 성공이나 재산 등 소유적인 것에 신경 쓰면서 살았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곳에서 채워지는 만족감은 아주 잠깐이고 그 다음 더 큰 것을 찾으러 가거나 아니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 불안해 했었는데요. 프롬의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내 삶을 사람들과의 관계, 소중한 사람들과의 사랑, 내 일에서의 성장에 더 집중하며 좀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은 힘이 듭니다. 분명 소유적인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그것들과 동떨어져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으로나마 존재적인 측면, 관계, 사랑, 성장에 집중하면서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채워지는 행복을 누리는데 도움되시길 바라봅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직장 생활 하는데 불행하거나 불안했던 분들은 에리 프롬의 책 소유냐 존재냐를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에리 프롬의 철학책을 참고해서 왜 소유형 인간의 직장인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한 돈으로 이것저것 사면서 현실은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허할 수밖에 없었는지 프롬의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을 참고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직장 생활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이 책이 도움되시길 바라봅니다. 온북 채널에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에 소설, 인문학, 역사, 에세이, 과학, 자기계발서 등 읽으면서 우리 삶을 독서로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북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독서와 소모임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